대표님, 사업자금 마련할 때 은행 먼저 가지 좀 마세요. 그리고 7%에서 15% 이상 고금리 대출도 하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보증하는 정책자금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정책자금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은행에서 거절당했으니까 정책자금 신청은 안 되겠지. 나는 소상공인이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만 가능하겠지? 나는 기술기업이 아니니까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이상으로 정책자금 신청이 안 되겠지? 나는 매출이 적으니까 신용보증기금은 어렵겠지?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금이 하나밖에 없겠지? 중복으로는 못 받겠지? 대표님들 다 틀렸습니다. 정책자금은 한 기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마다 업종, 매출, 신용점수, 사업기간, 수출 여부, 기술력, 농림수산업 여부, 지역,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식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상공인진흥공단만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보증재단만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이 제조업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기술보증기금만 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업자인가 보다 내 사업의 어떤 강점을 어떤 기간 기준에 맞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정책자금 기관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사업장이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어떤 기간이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왜 정책자금은 한 곳만 보면 안 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이 대표님들께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정책자금에 대해서 나도 가질 수 있는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글 폼 작성해 주시던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안내 드리려고 하는 내용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네, 신용보증재단은 쉽게 말하면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대표님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신용점수가 애매합니다. 사업기간이 짧습니다. 매출은 있지만 안정성이 부족해서 담보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때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은행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미용실, 도소매업, 온라인 판매업, 서비스업처럼 생활 밀착형 업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보는 기관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그 외의 지방 지역마다 세부 상품과 조건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받았다더라만 보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재단의 자금, 보증 한도, 보증 비율, 2차 보전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 보증서를 제공해 은행 자금 조달을 돕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네, 두 번째 기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줄여서 소진공이라고 많이 하고요. 네,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정책자금 기관이 바로 소진공입니다. 소진공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을 운영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진공 자금은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뉩니다. 직접대출은 공단이 직접 심사하고 공단 자금으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님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진공에서 확인서 나왔으니까 대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리대출의 경우 확인서는 말 그대로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에 가깝고 이후 은행이나 보증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서 발급 가능성, 은행 실행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소진공은 특히 초기 소상공인, 일반 경영 안정자금, 제도든 특별자금, 신용취약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 등 상한별로 다양한 자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진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접대출은 공단이 직접 실행하고 대리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실행되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네, 세 번째 기관, 신용보증기금, 줄여서 신보라고 합니다. 신보는 신용보증재단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쉽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은 조금 더 기업 단위,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업종과 상황에 따라서 소기업도 볼 수 있지만
신보는 단순히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 보다 회사의 매출 흐름, 거래처, 성장성, 재무구조, 사업 안정성, 향후 계획 등을 더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안정적인 거래처들이 있다. 고종 수요처가 있다.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 법인 전환 또는 고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제조, 유통, 서비스 등에서 규모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신보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신보는 단순히 현재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지, 리스크는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보를 준비할 때는 그냥 자금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쓸 건지, 쓰고 나면 매출이나 수익성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금이 나오면 억 단위 이상의 자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자금이 필요한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관, 기술보증기금, 줄여서 기보입니다. 네, 기보는 이름 그대로 기술력, 특허, 연구개발, 지식재산, 혁신성,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기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IT 회사가 아니라서 기보는 안 되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보에서 말하는 기술은 무조건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같은 첨단 기술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의 공정 개선, 독자적인 생산 방식, 스마트 공장, 소프트웨어 활용 방식, 기술 기반 서비스, 기존 업종의 기술을 접목한 사업 모델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기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 안에서 남들과 다른 방식, 반복 가능한 시스템, 데이터 기반 운영, 특허나 인증, 기술력 차별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기본은 결국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기관이에요.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 기술이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기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입니다. 중진공은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제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성장기업, 시설투자 기업들이 많이 보는 기관입니다. 중진공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서만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신보나 기보가 보증서를 통해서 은행 대출을 연결하는 구조라면 중진공은 정책 목적에 맞는 기업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은 사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보다 이 자금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를 도입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원부자재를 확보해서 납기 대응력을 높이겠다. 수출을 확대하겠다. 스마트 공정을 어떻게 도입하겠다. 고용을 몇 명까지 늘리겠다. 매출을 몇 년 안에 어느 수준까지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 사용 목적과 성장 계획이 맞아야 합니다. 중진공은 기업당 융자 한도와 자금별 조건이 별도로 운영되며 자금 한도도 억 원대 이상의 큰 자금이 조달되는 좋은 기관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무역보험공사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기관입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이 수출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해외 매출이 작아서 해당 없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런데 수출기업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이 있어도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려면 원재료를 사야 하고 생산을 해야 하고 물류비가 들어가고 선적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이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역보험공사입니다. 특히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물품을 제조하거나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때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 계약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을 보완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있거나 수출 계약서가 있거나 수출 실적이 있거나 앞으로 수출을 준비 중인 제조 유통기업이라면 무역보험공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줄여서 농신보입니다. 농신보는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봐야 하는 기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축산업, 수산물 유통, 농산물 가공, 식품제조, 사료제조, 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처럼 농림수산업과 연결된 사업자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는 그냥 식품 제조업인데요? 우리는 그냥 폐기물 재활용 사료 제조인데요? 우리는 농산물 유통만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업 구조를 보면 농림수산업과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농신보의 핵심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 토지, 축사, 설비, 원물 매입, 사료, 가공시설, 유통자금처럼
농림수산업 특성상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업종은 일반 정책자금만 보지 말고 농심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즉, 농심보는 담보력이 낮은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해서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정책자금은 나는 어디 하나만 가능하다가 아닙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이 사업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업체라고 해도 단순 도소매로 보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진공으로 볼 수 있고, 자체 브랜드를 제조해서 만들고 한다면 신보나 중진공도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 물류나 데이터 기반, 재고 관리를 강조하면 기보 가능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가 있다면 수출 자금까지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으로 보면 소진공 자금, 지역 사업자로 보면 신용보증재단, 제조업으로 만들 수 있으면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농산물 원재료 기반이면 농심보, 수출 계획이 있으면 수출 자금까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정책자금은 내 사업을 어떤 프레임으로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사 기관은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금을 지원했을 때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지, 고용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상환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준비할 때는 무작정 신청 버튼부터 누르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사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저희같이 분석해주는 분들이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업종은 무엇인지, 매출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자금이 들어가면 사업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는지, 어떤 기간 기준에 가장 잘 맞는지부터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대표님, 정책자금은 아는 사람이 받는 돈이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이 제대로 가져가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사업을 기관이 좋아하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자금입니다. 네, 대표님들이 받을 수 있는 자금이 궁금하다면 한 기관만 보지 마시고요. 신용보증재단, 소진공, 신보, 기보,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농심보까지 내 사업에 맞는 루트를 넓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지자체 특례자금이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만 설명드렸고요. 정책자금에 대해서 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서 구글 폼 작성해 주시던가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컨설팅 상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현재 상황 기준으로 어떤 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돈 되는 정보로 또 찾아올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